경자년 새해 덕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몇 분이 들어오셨나요? 604분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12시 반이 지나고 있네요. 예, 예. 자, 경자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명리학에서는, 오늘이 음력설 지났다고 해서 경자년은 아닙니다. 경자년이 되려면은, 2월 3일이 입춘이죠. 예, 2월 3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쨌든 음력설 떡국 한 그릇을 드셨으니까 해마다 이제 정초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무슨 해, 무슨 띠고 또 그 해를 지칭하는 동물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짚어보면서 토종비글, 신수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운세 그리고 뭐 부근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새해가 되면은 형편이 좀 나아지겠는가? 우리 살림살이는 좀 더 좋아질까? 그리고 장가를 가지 못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또 취직은 할 수 있을까? 또 자식들이 또 결혼을 해서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등등 개인이나 가족의 운세에 대해서도 궁금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는 경자년, 지의 해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 지금이 12시 32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이 지시입니다. 지시. 자시라고 그러죠. 자시. 11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가 자시인데 원래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11시에 23시에 낳았을 경우도 하루를 더 합니다. 원래 명리학에서는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날 23시 11시에서부터 12시가 넘으면 당연히 그 다음날이고 11시에 나서도 11시에서 이 11시 59분 그 전에 났다고 해서 그 전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음력으로는 그 다음날로 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지시입니다. 자시입니다. 자시. 그래서 12띠가 있는데 12지가 있는데 이 12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 태화가 돼가지고 앞 발가락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바로 저기입니다. 쥐입니다. 쥐. 쥐는 앞 발가락이 5개입니다. 뒷발가락은 4개인데 앞 발가락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쥐는 특성상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쥐라고 하는 것은 떼지어서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이 쥐의 성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쥐의 성질이 급합니다. 쥐를 잡아가지고 어디다 딱 집어넣으면은 바로 죽어요. 그만큼 쥐가 성질이 급합니다. 그렇지만은 쥐의 성질은 명리학에서 볼 때 낙천적이고 또 사교적이고 폭넓은 그런 교제를 하는 형상으로 우리가 쥐를 비유하기도 하죠. 그리고 쥐를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은 주둥이를 갖다가 이렇게 날름거리고 앞발이 이제 쥐가 앞발을 자주 비벼대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띠 사람들이 말이 많고 아부, 아첨 이런 거를 일삼는 사람들이 쥐띠들이 좀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쥐띠에 태어난 사람들은 먹성도 좋고 다시 말해서 식복이 좋다는 거죠. 쥐띠들이 좀 부지런하고 성격도 치밀합니다. 그리고
쥐띠에 태어난 사람들이 서세술이 등하다 뭐 이렇게도 봅니다. 뿐만 아니고 쥐는 또 하산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산의 의미. 특히 그 자식 사랑하는 면에서 다른 동물보다 애틋하고 이 남다른 그런 이미지도 있는 반면에 또 약간의 비판적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남의 것을 좀 탐하기도 좋아하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이런 돌아다니는 소위 역마살, 예, 안전성이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도 간혹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지의 특성상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지 않습니까? 구 선생, 예. 올해가 경자년입니다. 이 경자년은 제가 볼 때 이제 집단 행동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집단 행동. 그래서 아마 결국은 큰일이 많이 일어난다. 예. 아니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내일 집회도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이상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자생의 특성으로 봤을 때 뭐 집단 행동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탐하는 그런 또 특성도 있거든요. 이 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마 과거에 이런 학교 선생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애들 신입생들을 받아보게 되면은 띠에 따라서 학교의 그 반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 그래서 어떤 나쁜 의미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경자년 쥐의 해는 도둑이라든가 절도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도둑 조심, 절도 조심. 내일 서울역에 나오게 되게 되면은 지갑 뒤에다 넣지 말고 옆주머니에 넣지 말고 안주머니에 꼭 넣어가지고 내일 도둑 맞고 절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간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자년은 60갑자입니다. 지금 올해 이제 60년생이 경자년생들이 이제 올해 한갑이죠. 이 경자년이라고 하는 것은 60갑자, 갑자울축 이렇게 나갈 때 그 60갑자 중에서 경자년이 37째입니다. 37번째 배속이 되어 있어요. 경자의 의미는 색깔로 따지게 되면 색깔은 검고 맛은 짜고 또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11월 달을 의미하거든요. 11월, 12월, 자축, 인월부터 이제 1월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력 11월을 의미를 하고 이제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가 이제 자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위로 볼 때 정북입니다. 정북. 그러니까 지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물이니까 이제 음양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목화토금수 할 때 이제 지의 방향은 수니까 수는 북쪽입니다. 이 북쪽은 음양오행으로 놓고 볼 때는 이제 콩팥으로 건강상에는 수가 부족하면은 콩팥 신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보죠. 그리고 이제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천간은 갑월병경으로 나가는데 경이 이제 천간에 쓰인 글자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상징합니다. 달. 그리고 이제 무령으로 따지게 되면은 딱딱한 바위나 또 이제 경하게 되게 되면은 가을, 뭐 도끼, 무기 이런 것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 지지의 자라고 하는 것. 자라고 하는 것은 물인데 어떤 물이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냐 가둬져 있는 물이냐 라고 봤을 때 이 지지의 자라고 하는 것은 갇혀 있는 물, 시냇물, 개천물, 이미 내린 물이고 개라고 하는 거, 개수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의미하는데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린 고여있는 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자년은 올해는 개천 위에 떠있는 그런 둥그런 보름달의 형상이다. 어두컴컴한 천지를 비춰가지고 어두움을 밝히고 있는 형상이지만은 음양오행의 그런 특성상 그 특성을 놓고 말하자면은
좀 차갑고 단단하고 무디고 또 냉혹한, 이 경이라고 하는 건 좀 냉혹한 성질이 있고, 자수도 이제 겨울의 물이기 때문에 냉혹한 성질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냉기류가 흐르고 차갑고 시린 정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화해하고 협력을 통한 그런 상생의 기운보다는 경자년은 대립과 투쟁, 쟁투,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그런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쇳덩어리거든요. 쇳덩어리.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무력, 전쟁, 혁명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물이니까 살얼음판, 전쟁,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전쟁하게 되면 또 죽음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경자년 이거는 죽음의 의미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천간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허준 선생님께서 경하게 되면은 뭡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1910년에 그 경술련 있지 않습니까? 네. 경술 묵치잖아요. 그 다음에 6.25가 1950년생, 여기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1950년생이 있을 거예요. 50년생이 경인생입니다. 경인생. 그래서 50년생이면 70 하나지, 70 하나. 예, 50년이니까 70 하나죠. 예. 예. 경인생은 1950년생이 경인생이에요. 그때 경인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한갑인 1960년생 경자년생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4.19 혁명이 일어났던 해. 그리고 이제 천간의 그 가벌병정은 10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예. 1910년에 경술련의 해상, 건물, 붕괴 이런 사건들이 1970년에 많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 10년 후에 1980년에 일어난 게 경신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난 게 1980년 경신년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게 2010년이에요. 2010년에. 제가 연도가 맞을런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럴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사건들이 경자가 들어가는 데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타고 자칫 국가 통치 기반을 크게 흔드는 대변혁이 발생하거나, 이 남북 간의 문제는 올해 2020년에 김정은의 운은 제가 볼 때 혹에 혹을 더하는 매우 무겁고 불길한 명운이라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진단합니다. 예컨대 김정은은 올해 급삭스러운 그런 건강 악화를 통해서 수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게 되면은 김정은의 통치 기반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정세는 강복 이후에 2020년은 가장 혼란스럽고 위험한 해가 도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걱정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나 보수파 우리 애국자들은 우리나라의 국운을 아주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나라의 국운을 따질 때 말이죠. 국운을 뭘로 그 명리학자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국운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세요, 허준 선생님? 국운? 나라의 국운은 대통령의 사주를 보고 나라의 국운을 갖다가 봅니다. 대통령 사주가 올해 운이 좋으면은 나라의 운이 좋은 거고, 예. 대통령의
올해 신수가 좋지 않으면은 그 신수가 그 나라의 그 해의 국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국군을 따지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 뭐 혼자 문재인이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김정숙의 또 운도 보는 거예요. 그 운을 이렇게 보면서 올해 대한민국의 국운을 우리 명리학자들이 예측을 하죠. 그래서 경자년에 경제가 잘 풀릴까? 이놈의 정치는 어떻게 돌아갈까? 그리고 남북 문제는 잘 해결이 될까? 미국 간의 군사 문제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국제 정세는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이 되게 되면은 일부 이제 유튜브에서 그 명리학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초대를 해가지고 내일 이런 대한민국 경자년 국운에 대해서 여러 유튜브들에서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허준 방송에서는 이렇게 미리 제 나름대로 국운에 대한 이런 덕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제 의견을 좁혀가면서 2020년 이 경자년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해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을 놓고 볼 때 이제 금이죠, 금. 자라고 하는 것은 수, 물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에 뭐 상생상극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금생수에서 이제 상생한다는 거죠. 위에 있는 천간의 글자 경이 밑에 있는 자를 갖다가 상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생수에서 일부 명리학자 얘기는 그거를 가지고 뭐 길하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경은 오행에서 금입니다. 금.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명, 정의, 도덕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은 이 음양오행에서 금이기 때문에 색깔로 따지게 되면 흰색이라는 거죠. 자라고 하는 거는 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자년을 가르쳐서 흰지의 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극동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목이라고 하거든요. 목. 그래서 목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 경자년은 이 경자는 금이기 때문에 그 금을 목이 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금극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또 물이 경자의 자가 물이니까 나무를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형상을 놓고 봤을 때는 생각했던 만큼 구근이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파주 배마저씨가 볼 때는 금이라고 하는 그런 기운이 살기를 띨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어서 아주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혼돈의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대립 그리고 다툼이 심화되고 싸움의 양보가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문재인의 사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둘 다 그래요. 임진생이죠. 시를 갖다가 뭐 무자시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무자시로 이렇게 문재인 사주를 보는데 무자시로 보게 되면 맞질 않아요. 무자시에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에 태어나서는. 그래서 이 문재인 씨는 병술씨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병술씨가. 어쨌든 경자년은 네 편 내 편 갈라져 가지고 그런 대립들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간단한 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이 기운 자체가 경자년의 경은 금이라는 거예요. 이 금이라는 기운은 협상이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을 또 갖고 있어요. 협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에는 연동이 많이 발생이 되고 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허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 선생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금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25 사변이라든가 이 4.19 혁명이라든가 5.18 광주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이 들어오는 해에 일어났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목의 나라, 극동, 목의 나라. 이게 이제 올해가 경자년이기 때문에, 금이기 때문에 금극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무가 목기질을 당한다. 나무가 잘려나간다. 도끼에. 그래서 이 경자가 들어가는 해는 사나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020년 경자년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은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국제 문제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 소위 이 종합적으로 토대를 잘 만들어서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정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암담한 해가 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뭐 대한민국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잘 돼야 되겠지만은 문재인 씨 사주에 놓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주풀이를 쭉 해봤는데 좋은 데가 전혀 없어요. 참 대한민국의 국군이 일치월장하고 좋은 해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덕담 아닌 대한민국의 국군에 치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잡다한 얘기지만은 또 제 나름대로 아침에 대충 오늘 경자년 제 덕담을 하려고 쭉 한번 오행을 분석해서 지금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내일이 아니라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은 서울역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정비결이나 세운을 한번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그 주변에 커피집에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